자, 달달한 허니민법 이제 5주차 복습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그런 학원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겠는데 어쨌든 조금 토요일은 마음이 좀 가볍죠. 가벼운 때 짬짬이 한번 그 배우셨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파트는 이제 지상권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유물권이 이제 3개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상권만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상권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들어가려면 기본서 들어가시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한 문제 정도, 조금 많이 나오면 이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좀 기초적인 것을 잘 잡아놨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지상권 들어가죠. 자, 지상권 의의하고 성질 봅니다. 뭐 지상권 말 그대로 타인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거죠. 왜 빌려 사용하느냐? 거기에다가 건물이나 지상권자의 건물이나 또 공작물, 뭐 광고판 같은 것들, 또 수목, 나무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유물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일필토지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꼭 지상권만 그런 게 아니라 용익물권이라는 그 물건의 특징이 그렇죠. 용익물권은 어쨌든 토지든 건물이든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그 부동산 일부에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설정,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공유 지분에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을 빌려 사용해야지. 자, 배우셨어요? 지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빌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공유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부동산 중에 토지니까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료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료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지료에 대해서 서로 약정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초 잡으시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지상권 남의 토지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존속 기간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존속기간은 어디든 기본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존속기간 약정의 경우인데,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을 하면 법에서는 최단기간 제한을 둔다고 그랬죠. 최단기간. 그러니까 기간을 딱 잡아서 그 이상으로 약정을 하라고 얘기입니다. 3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뭐 단순히 외우시는 거니까 석조든 경관 건물이죠. 튼튼한 건물, 석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 석회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목, 나무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몇 년? 30년. 그러니까 30년 이상으로 약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견관 건물 이외의 건물, 그냥 건물이죠. 그냥 건물, 그냥 일반 건물, 목조 건물 같은 걸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몇 년? 15년이겠죠. 15년. 반 잘랐네요. 그 다음에 건물 위에 공작물 소유다. 공작물, 광고판 같은 것들 요걸 목적으로 할 때는 5년이 되겠어요. 5년. 그래서 요 이상으로 약정을 하는 거죠. 살짝 외우는 걸 보시게 되면 30년이죠 30년. 뭐 3을 하나 잡고요. 3. 3년 그러진 않겠죠. 30년. 3. 자,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삼 드시죠. 삼은 홍삼도 좋고 뭐 쥐삼도 좋고 그렇지만 수삼이 제일이다. 수삼. 그러니까 수목 30년. 그러니까 수삼인데 어떤 수삼이냐? 경건한 수삼이죠. 건조가 됐어요. 경건한 수삼. 그래서 경건한 수삼. 견관 건물 수목 30년.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견건한 수삼을 먹었으니 힘이 뻗치죠. 힘이 뻗쳐서 뭐하냐? 건물 15, 건물을 15, 건물 15, 건물까지 15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경건한 수삼, 견관 건물, 수목 30년, 수삼, 그거 먹었으니 건물 15 먹죠. 건물 15 먹고 보니까 요 공작세, 공작세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년
요놈이 아니라 요년하고 잡았죠. 요년. 요놈 해도 돼. 요 살짝 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연상이 돼줘야 되니까 연상이 돼줘야 돼요. 물론 이제 쭉 배우시다 보면 외워지게 되는데 그래도 뭐 자꾸 이런 방법으로 써서라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다시요. 견건, 수삼, 건물 15, 공작세, 요년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죠. 네. 외우셨겠죠? 자, 이렇게 최단 기간의 제한은 뒀는데 최장 기간 제한은 없으니까 영구적인 지상권도 가능하더라.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의에서 보신 것처럼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없더라도 즉 무상의 지상권도 인정은 해주죠. 근데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하고 약정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죠. 할 수 있는 약정을 했다 또는 특약을 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뭐 해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안 주더란 얘기죠. 지상권자가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하자. 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료 액수에 해당할 때까지 연체를 했을 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네, 2년. 외우셨나요? 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경견한 수목 30년. 예. 건물 어떻게? 15년. 예. 공작세 요놈 5년. 지료 2년 연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예.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지상권 처분 들어가 보죠. 뭐 이건 쉬운 얘기죠. 지상권 물권이니까 처분 자유롭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 근데 당사자끼리 그 지상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더라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료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효력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는 얘기고, 지상권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은 아예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이건 등기 대상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뭐 제3자의 대항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네요. 네. 자, 그러면 지상권 얘기. 자, 지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몇 가지 확인 좀 해봅니다. 물론 지상권 모든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그걸 가지고 본 겁니다.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상권에 의해서 일필지 토지 일부도 설정할 수 있다. 지료 요소가 아니다.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단기간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견고한 건물 수목 수삼 30년, 건물 15년, 공작세 공작물 5년. 그다음 영구적 지상권도 인정이 된다. 자, 치료 뭐 안 줘도 되지만 약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몇 년 이상? 2년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 처분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이제 나왔던 지문 보니까 건물 이외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랬어요. 그랬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이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니까 뭐 소유라고 했어요? 공작세. 최단기간 몇 년? 공작세. 요놈, 5년. 그럼 5년 이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몇 년으로 정했어요? 5년으로 정했죠. 최단기간으로. 그럼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틀릴 얘기가 되죠.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즉 지상권이 이미 설정된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이 이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양수한 자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첫날 말씀드렸던 거지. 양수인.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은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양수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토지 내놔라 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맞았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첫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거죠. 좀 전에 보셨어요. 지상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자유롭다.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해야죠.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지상권자가 약정한 치료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했대요. 자, 안 됐죠. 치료 준다고 해놓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아까 보셨죠. 지상권 소멸 청구는 몇 년? 네, 2년. 2년 연체했을 때 2년분. 근데 여기는 1년 6개월분만 연체했으니까 이건 아직 소멸 청구할 수가 없죠. 있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험 공부라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단계가 먼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먼저 암기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정의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물론 이게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복습하셨죠? 자,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